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베이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얀 100개 쓰겠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S대 나오셨어요. S대 나오시고 명문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그 자녀분들 중에서 따님이 계세요. 딸이 이번에 대학 수능에 시험 봤습니다. 저조한 점수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못했어요. 딸이 원하는 대학은 Y대예요. Y대. Y대를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점수가 안 좋아서 K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1년을 다시 재수해서 1년을 재수해서 Y대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학 교수님이 저하고 친했어요. 친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했어요. 근데 한 2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따님의 이 성적의 저조함 때문에 수능 점수가 안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상처를 많이 받나 봐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따님이 퀴즈 시험은 참 잘해요. 근데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 시험만 보면은 점수가 떨어진다. 이거였어요. 시험을 보면은 왜 점수가 안 좋은지. 시험 점수가 좋지가 않다. 두 번째, 이 교수님이 이혼하셨습니다. 남편과 헤어져 사시죠. 딸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아빠를 가끔씩 만납니다.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를 만나는데 수능 시험 결과를 보고서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는 이렇게 멍청구리냐? 너는 이렇게 결과도 못 보냐? 대학도 떨어졌다. 너는 어떡할래? 이렇게 딸에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나는 멍텅구리래. 나는 바보래. 나 어떻게 해야 돼? 대학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나 재수해야 돼? 나 Y대 가고 싶어. 나는 K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가 가슴이 미어진 것 같습니다. 딸이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에 떨어졌으면은 아빠라는 사람이 좋은 얘기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부하면 더 큰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멍텅구리냐?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 너 누구 닮았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2달 동안 전화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따님하고 방에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파란색으로 쓸게요. 학교 공부를 잘 하는 방법. 그리고요. 꿈을 키우는 방법. 이 두 가지에서 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학교 성적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학교 성적. 학교 성적. 이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그 사람의 그 실력이에요. 실력. 어떤 실력? 학교 다닐 때 성과입니다. 이 실력이 점수로 나타나요. 점수로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 100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유치원. 오케이? 유치원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학교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학원 교육입니다. 여기는 박사과정이에요. 박사과정인데 제가 하는 얘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일생일대를 살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내 인생의 모든 교육은 졸업이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으로 끝내고요. 초등학생 교육으로 끝내고 중학생 교육으로 끝납니다. 유치원 때 배운 것이 가장 방대합니다. 가장 방대해요. 폭이 넓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여기에서 사회, 윤리, 수학, 언어 다 배웁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질서, 조직 다 배웁니다.
중학교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학교 교육 다 끝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치는 것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교육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진로예요, 진로. 시험입니다, 시험.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나이가 17, 18, 19세 이렇게 됩니다. 가장 예민할 때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고등학교에서 또 나눈다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1년, 2년, 3년 이 중에서 2, 3년은 가장 중요하다.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공부한 압축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2년 동안 2학년과 3학년 때 어떤 공부를 하느냐? 대학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능시험이라고 그러죠. 수능시험. 수능시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력고사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솔직히 공부할 거 없습니다. 공부할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먹고 노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만 공부만 잘해놓으면은 대학생은 휴가입니다. 휴가. 놀고 먹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유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공부란 없어요.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회에 나가서 끝까지 얘가 발휘를 하느냐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대학원은 뭐냐? 대학원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취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원이 있다. 그 마지막 박사과정은 뭐냐? 이 박사과정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은 박사과정이 가장 쉬워요. 저는 이때 박사과정 할 때 가상현실이라는 논문을 냈어요. 가장 재밌고 가장 쉽게 공부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저도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는 압박감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내가 대학을 못 가면은 그 어떤 일도 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감이 많이 생겨서 이때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대학교는 그냥 먹고 노는 거고 대학원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고 이 박사과정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때입니다. 박사과정 공부가 저는 가장 산뜻하고 가장 쉬웠어요. 가장 쉬웠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장을 해요.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상현실이라는 논문 제목이 제가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 관심 올지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때가 2001년도였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고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먼 꿈의 나라다 이게 생각을 할 때였어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재밌어요. 박사과정이 제일 재밌었고요. 대학원은 원해서 가는 거고 대학은 먹고 놉니다. 그럼 이 고등학생 때 공부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분이 있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내 자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학교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친다 하면은 학교가 없다 하면은 그 자녀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배우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은 학비만 대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을 스폰서 역할로 생각을 하지 교육자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공부는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우니까. 자, 그러면은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암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암기에서 말하겠습니다.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내용을 무작정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천재가 아닌 이상 매우 어려워요. 암기를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하면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경우에는 소설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설을 써라. 자,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무작정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암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암기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인데 그루밍 하면은
단정하게 옷을 잘 차려입었다 할 때 여러분 사람 만나죠? 그러면 굿 그루밍 그럽니다. 굿 그루밍. 그루밍이라 그래요. 그루밍이라 그러고 또 여자 그 유머 말고 남자 유머를 맨이라 그래. 맨이라고. 맨이라고 한다. 맨이 그러면은 남자 유머를 뜻해요. 이러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낙태하다. 낙태. 아이를 띠는 거 있죠? 이거를 에볼션이라고 합니다. 에볼션.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외울 때 어려워요. 무조건 뭐 에볼션, 뭐 낙태, 뭐 매니, 뭐 무슨 뭐 유머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안 된다 이거. 이것이 우리가 그 중고등학생 때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절대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거다. 무작정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애를 쓰지 마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평생 암기하지 않고 기억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애 벌어선 안 된다. 이겁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 애 버려선 안 된다.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은 애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구름이 많이 끼면 애 버려선 안 된다. 이 말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은 애를 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오느냐? 잘 보세요. 제가 뭐라겠어요? 구름이 뭐라겠어요? 잘 차려입을 때 단정했을 때 구름이라고 했죠? 구루밍, 오케이? 구루밍이죠? 구루밍. 많이 끼면 많이가 뭐라겠어요? 매니죠? 매니. 남자 유머예요. 구루밍, 매니. 에버르션은 뭐라겠어요? 낙태죠? 낙태. 에버션, 오케이? 에버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루밍, 매니, 구름이 많이, 에버르션.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은 에버레션 안 된다. 구루밍, 많이, 에버레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을 써서 만들어야 돼요. grooming, many, abortion.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Grooming, many, abortion.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은 애를 버리면 안 된다. 오케이? 구름이 많이 끼면 애 버려선 안 된다. 구름이, 단정하게, 많이. 이건 뭐예요? 남자 유머라 그랬죠? 에버션. 이건 뭐예요? 낙태하다 이거예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은 낙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설을 써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파는 어떤 그 무슨 단어 암기 기계라든지 아니면 책자 이름 통해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창작을 해가지고 소설을 써서 암기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창작 작품은 절대로 잃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창작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하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기 위해서 소설을 스스로가 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창작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작물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시 읽듯이 읽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수학 공식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가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책자 한 권을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지고 스토리화 한다면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암기 비법 1번입니다. 그러면 암기 비법 2번 알려드릴게요. 암기한다. 암기를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암기를. 처음에 얘기했죠? 소설을 써라. 창작 시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자 하는 영어 단어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역사적인 인물의 평가물을 이어가지고 창작 시를 만들든지 창작 소설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기의 그 두 번째 건 뭐냐면은 암기 단어를 비밀번호에 집어넣는 거예요. 비밀번호에 집어넣는 겁니다. 비밀번호에 집어넣는 거예요. 유관순 여사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 펼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6 곱하기 1919 3.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6 곱하기
1919 3.1 이렇게 비밀번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6Y SOON 1919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6완순이에요. 6Y순 1919 6완순은 1919년에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밀번호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얘기할게요. 제가 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500cc 골뱅이에요. 500cc 골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00cc 생맥주에다가 골뱅이 안주해가지고 술을 참 좋아했어요. 이래가지고 500cc 골뱅이 이렇게 하고요. 리크루팅 뭐냐면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학기에 500명 이상 학생들을 모집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리크루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리크루팅 이거를 단어로 썼어요. 비밀번호 비번호로 썼습니다. 비번호로 리크루팅 비밀번호 이렇게 자신이 암기하고자 하는 거 수많은 영어 단어를 외울 수가 있고 뜻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감 뜻을 높이고 싶어요. 뜻을 실현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뜻하고자 하는 것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떠한 상처를 받으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존버도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안 돼. 되는 것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날씨 기후의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에게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초능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나 충격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공부를 못한다. 너는 바보다. 그랬습니다. 딸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때 이 딸은 잘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부잣집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마약이나 하고 이상한 친구랑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씩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다이스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키워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우울증을 없애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자가치료법 했는데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있죠.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왼쪽 손, 오른쪽 손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같이 포개서 손등을 만져줍니다. 그랬죠? 손등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만져주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터치를 해주세요. 이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만져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네네, 좋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할게요. 예, 영상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손등을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애무하듯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비벼줍니다. 비벼주면서 과거에 내가 잘했던 자원을 현재로 옮겨서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누가 나에게 어떠한 자존심을 거늘든지 상처를 주든지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의 암시를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 누구라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 자신의 목표의 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손가락으로 나의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을 현재로 옮겨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미래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Y대를 가고 싶어요. Y대 가고 싶으면은 내가 퀴즈 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매우 높았다. 이러면서 나는 분명히 잘할 수가 있고 그 누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Y대에 갈 수가 있다. 이것을 손등을 비비면서 자기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목표성은 분명히 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0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는 다 잘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하는데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얀 뵙게 쓰겠습니다. 학생들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책과 노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학생이나 외국 학생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 15개국 각자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국내 한국에 있는 학생이나 외국에 있는 학생이나 똑같아요. 발표력에 대한 것은 다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대한 것은 문제점 똑같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15개국 학생이랑 공부를 해보고서 한 얘기니까 내가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책을 가지고 합니다. 책을 가지고 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요. 강의를 해주면은 학생은 노트합니다. 노트해요. 노트를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책에 있어요. 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해야 잘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잘 보면요. 이거를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이 공부를 이 방식대로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을 결과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의 책을 보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은 그냥 비켜 쓸게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면은 3분의 1 정도는 책을 아주 잘 봤어요. 아주 잘 봤습니다. 줄도 쳐가면서 여기저기 메모도 해가면서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하지만 책의 끄트머리 3분의 2 이상 가다 보면은 책은 완전히 새 거예요. 완전 새 겁니다. 한 학기 동안 3분의 1밖에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동안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을 쫙 그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뒤에 장 보면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책이 새 거예요. 새 거. 이것을 보고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성적이 저조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책을 보려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초기에 인덱스라고 하죠. 인덱스가 뭐냐면은 차례입니다. 차례를 완전히 훑어보고서 책을 일단 통달을 해놔야 돼요. 책을 일단 통달을 해놓고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예습 개념이 아니라 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책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보지 않고 책을 보니까 책의 3분의 1, 2분의 1밖에 보지 못하고 책의 뒤에 거는 깨끗한 거예요. 학생들의 책을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책이나 노트를 보십시오. 처음에 첫 장하고 한 2분의 1까지는 줄을 쫙쫙 가가지고 꼬깃꼬깃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책은 새갑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노트도 마찬가지로 한 10장까지는 잘 쓰는데 그 뒤부터는 노트가 거의 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책을 갖다 놓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던 책이에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는 건 아니고 제가 보던 책인데 책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만들어진 신이 있잖아요. 이 책을 볼 것 같으면 매우 두껍습니다. 이 책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이 마음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이 책을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저자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일단 훑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머릿말을 일단 봐야 됩니다. 머릿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이것은 분명히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책을 한번 이제 훑어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 책을 처음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첫 장은 줄까지 거가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안 했어요. 처음에만 많이 하고 뒤에는 거의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처음에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인덱스를 이거 분명히 봐야 돼요. 인덱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는 더 그래요. 이것을 한 일주일 이상 인덱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한번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책을 봤을 경우에 인덱스를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대단히 종교적인 불신자 있죠. 그리고 신가설, 신의 존재를 옹호하는 논증들, 신이 없는 것에 대해 거의 확실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쭉 읽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책을 썼는지 여기에 대한 것만 충분히 알고만 있으면은 이 책을 거의 다 쉽게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보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쓴 이유가 하나만 볼게요. 선한 책과 변화하는 시대 정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이 있죠. 구약 성서도 있고 신약 성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왜 여기에다가 히틀러도 썼네요. 이러한 것을 여기다가 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여기다 표현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이유 있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궁금증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든지 신이 뭐 만들어진 신이라고서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여기 읽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줄쳐놓고 쫙 보고서 뒤로 갈수록 안 보고 있죠. 인데서 살펴가면서 책을 이해해 나가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 책을 재밌게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음이라는 책인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같은 방법입니다. 보면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쭉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인덱스를 봐요. 일단은 인덱스를 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파트 1이 있습니다. 기억과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용서와 이완의 세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기억과 무의식의 세계와 용서와 이완의 세계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과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마음이란 무엇인가? 동물도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갇혀버린 마음을 지배하다. 내 안의 유령 이런 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 이러한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글을 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인덱스를 충분히 알아보고서요. 그리고 소제목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내용을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그다지 시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해서 첫 내용이 있죠. 첫 내용하고 부가적인 내용들을 포인트만 잡아서 넘긴다 하면 이 책을 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다시 컴퓨터로 가겠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인덱스를 살펴봐라. 내용의 포인트를 찾아라. 이 얘기죠. 이 사람이 공부를 한 데 있어가지고 책을 내는데 책을 쓴 목적과 그리고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은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공부, 시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넘나들면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공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 학교 공부를 할 때 했지 않습니까? 한국사가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한국사.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으니까 한국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이때 중국은 무엇을 했을까? 이때 유럽은 무엇을 했을까? 자꾸 세계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여기에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자꾸 3000%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 이 내용을 봐서 재미있을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렇게 마차를 가지고 소를 끌고 이랬다. 이때 미국에서는 뭐였을까? 이때 일본에서는 뭐였을까?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옆으로 빠지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 전체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거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왜 삽니까? 책을 왜 사요?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책을 왜 안 사고 어떻게 하느냐? 책방 가서 책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책을 절대로 개인이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책을 사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책방에 가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책방에서 실컷 보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데요. 제가 증거할게요. 운동하죠? 운동합니다. 운동기구 사면 집에다가 운동기구 사놨어요. 러닝머신기 그거 합니까? 빨래밖에 안 넣어요. 빨래밖에. 그러면은 헬스장 가야지. 헬스장. 왜 운동기구 몇십만 원이면 사는데 몇백만 원씩 주고서 왜 헬스장 가겠어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책을 집에서 여러분들 본다는 건요, 그건 그다지 많은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책은 책방에 가서 책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운동도 운동하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산뜻하고 좋다 이겁니다. 책도 책방 가서 충분히 보고요, 돌아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방에 갔을 때는 책을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책만 보게 되고 책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를 올게 돼요. 하지만 집에 있다 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을 그렇게 지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상의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인덱스를 활용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책에 있는 내용의 전체를 한 번씩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 동안 전체의 내용을 충분히 보고요. 학교에서 진도를 따라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암기는 뭐라고 했어요? 암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소설을 써라. 시를 창작해라.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뇌 속에 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하면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은 에버러션 안 된다. 그 뭐라고 했어요? 구름이가 뭐라고 했어요? 단정하다 했죠? 많이는 뭐라고 했어요? 많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남자 유무라고 했어요. 에버러션 뭐라고 했어요? 낙태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 한국사나 아니면 수학 공식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를 적어서 여러분의 창작물로서 대응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번을 활용해라.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되는 그런 단어나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비번을 활용해라.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매우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충격이 가했다 하더라도 이 학생에게는 이것이 약이 될 수가 있다. 자신감을 높이는데 터닝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전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